자, 요런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놈은 그 유명한 줌달, 무슨 책? 줌달 책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다가 문제를 조금 이제 그 뭐냐면 좀 확장을 해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알아야 될 그 개념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포토, 이 포토는 요거 빛광. 그래서 광, 일렉트론은 전자, 광전자. 그리고 스펙트로스코피는 우리말로 분광학.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광전자 분광학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자체를 이해를 해야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전자 분광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떤 원자가 있죠, 원자. 그 원자에다가 뭘 때려주냐면 광원을 때려줍니다. 광원을 때려줍니다. 자, 이때 이 광원은 그리고 이 광원 표시에서 HNU라는 표시가 있는데 각각 모르면 H는 뭐죠? H는 플랑크 상수. 그래서 대략 값이 34승인가? 34승인가? 오, 내가 이런 걸 까먹냐? 34승인가 뭐야? 플랑크 상수가 34승.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까먹네. 34승. 요 정도 되는 그 상수 값이고요. 단위는 줄 세커예요. 줄 세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요 플랑크 상수에 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거 뉴. 자, 얘는 바로 그 빛의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초의 역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요 두 개를 곱한 HU. 요거는 빛의 최소 단위 에너지인 바로 광량자. 에너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광량자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광량자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HU라는 게 이 광원에서 튀어나오는 그 빛 에너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광전자 분광학이 되려면 이 값이 뭐다? 사실은 어느 영역대에 들어가냐면 엑스레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엑스레이라는 거 아시죠? 자, 엑스레이 어디서 많이 써요?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엑스레이가 원래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원자에 쪼여졌을 때 이런 광전자 분광학을 뭐냐면 실험할 수 있는 빛 영역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쪼여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원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잔뜩 있다? 전자들이 잔뜩 있다. 그 전자들의 이 엑스레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자들의 그 엑스레이가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팡 하고 튕겨 나가는데, 퐁 하고 튕겨 나온 요 전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광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엑스레이가 보통이긴 하지만 이 엑스레이 말고도 또 뭐를 쓸 수도 있냐면 자외선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외선을 쓰면
좀 그 자외선을 쓰면 최외곽 전자들만 떼어낼 수 있고 엑스레이를 써야 내부 전자들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뭐가 됐건 자외선 혹은 엑스레이를 활용을 해서 이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를 뿅 하고 떨어뜨려낼 텐데 그 떨어져 나온 전자, 그럼 이게 왜 떨어져 나오느냐? 원자 주변에 이 전자가 이렇게 딱 정전기적 인력으로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 전자가 핵에 매여 있는 그 에너지 외에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퉁 튕겨 나오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광전자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광전자, 이것의 무엇?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 요거를 측정하게 되는 실험을 뭐라고 부른다? 광전자 분광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이죠? 좋아. 역시나 아무도 안 보고. 참네. 이 게으른 소년들. 게으른 소년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것이 광전자 분광학이고, 그러면 이 광전자 분광학에서 이 튀어나온 광전자가 어떤 성격과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봐. 어떤 광전자가 있는데 원래 원자에게 깊숙이 매여 있다고 치자. 깊숙하게. 그럼 얘는 사실은 떼어내기 쉽게 어렵겠어요.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이때 여기 이제 뭘 쪼여주냐면 엑스레이나 자외선을 이렇게 쪼여주는데 이 광원이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보통 실험 테크닉적으로다가 보통 얘가 이게 고정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광원 자체는 사실 광원 자체가 좀 비쌀 수 있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이 광원 막 맘대로 바꾸고 이러기가 기계적으로 조금 불편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보통 실험 장비 안에는 보통 사용하는 그 광원의 그 성격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럼 정해져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원자에게 이제 전자가 만약에 깊숙하게 매여 있는 놈이 있다. 그럼 이 놈을 떼어내기 위해서 광원이 와서를 딱 때리고 나면 얘가 강하게 매여 있으니까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강하게 매여 있는 놈은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대부분 그 역학적 에너지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를 대부분 써버리기 때문에 강하게 매여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다? 그 방출될 때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게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시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잘 보시면은 원자핵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자의 내가 더욱 안정하다는 얘기 있어요? 불안정하다는 얘기 있어요? 원자핵의 전자가 강하게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전자가 불안정하다는 얘기 있어요? 안정하다는 얘기 있어요? 그 전자가 더욱 안정하다. 그럴 때 이 에너지를 딱 줬을 때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 상황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또 혹은 그런데 이제 그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주 커졌다. 그러면 그건 역으로 그 전자의 그 원래 궤도에 섞여 있었던 그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그 광전자 에너지가 크다면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면 그 궤도에 속해 있었던 에너지는 바로 작았을 거라 이런 말이지. 컸을 거라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그 고에너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전자가
안정했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자가 불안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하게 매여 있는 애들은 약하게 매여 있다라는 게 고에너지 상태로 그 전자가 원자에 매여 있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공된 에너지가 일부만 흡수가 돼서 역학적 에너지를 극복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극복하고 나오면 나머지가 그 전자의 모두 운동 에너지가 돼버릴 테니까 큰 운동 에너지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광전자 분광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뭘 측정한다고요?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로부터 그 전자가 원래 전자 궤도 내에서 어떻게 매여 있었을 것이냐, 그 전자가 원래 원자핵 내에서 강하게 혹은 안정하게 속박되어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전자가 그 원래 원자핵에서 약하게 고에너지 상태로 매여 있었을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뭐를 측정하기만 하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기만 하면.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뭐냐면은 광전자 분광학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지우자. 자, 지우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저 두 번째, 자, 주어져 있는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이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그거를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내용은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첫 번째는 1. 우선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X축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해당 광전자, 그 해당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X축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작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순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에너지 단위를 보면, 이게 에너지를 보면, 이게 어차피 에너지고 단위가 줄포몰이잖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 메가라고 되지, 메가면 10의 몇 승? 10의 6승. 그래서 보통은 화학 에너지가 킬로줄퍼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요때 이 킬로가 10의 3승이고요. 근데 저기서는 이제 메가줄로 표현을 한 거지. 여기 있는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에너지거든요. 아주 고에너지,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 체계를 이렇게 메가줄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이건 뭐냐? 바로 운동 에너지 혹은 그 전자가 기존 원자핵에
묶여 있을 때, 바로 오비탈 에너지 준위, 요거의 마이너스 값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 에너지가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오비탈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크기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뜻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0메가줄포몰의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운동 에너지하고 기존 역학적 에너지,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언제나 일정해야 될 거라고요. 그것이 무엇과 같은, 여기에 있는 요 광원의 에너지와 같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언제나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쪼여진 광원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마이너스 오비탈 에너지니까 이 그래프가 원래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오비탈, 요걸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더 불안정한 오비탈, 요거를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다. 그래서 이제 X축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저자의 취향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게 다른 책에서는 그냥 X축을 그냥 써놔요. 이렇게 방출되는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써놔요. 써두고 1, 10, 100, 1000 이렇게 쭉 써둔다고요. 근데 지금 얘는 1110 이렇게 쓰고 무슨 에너지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요게 이제 중달책의 약간 이제 불친절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확실히 써줍니다. 그냥 뭐 오비탈 에너지면 오비탈 에너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면 운동에 써주는데, 중달책에서는 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개떡같이 표현을 해도 콩떡같이 알아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좋아. 그러면 여기서 짜잔,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운동 에너지인 거 됐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요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Y축. 자, Y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출되는 광전지 개수라고 되어 있죠. 방출되는 광전자 개수. 보이시죠? 자, 이는 뭐냐면 Y축은 해당 광전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픽의 아래쪽 면적, 자,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거 그 아래쪽 면적과 관련 광전자의 개수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각 픽 아래쪽 면적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픽 아래쪽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A 픽은 2 비례적으로, B도 2, C는 6, 얘는 2, 얘는 6, 1, 2 저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주어진 요 원자, 지금 준 요 원자, 이 원자 내에는 7가지 에너지 준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7가지가 뭐? 바로 A, B, C, D, E, F 중에서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가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세 번째 3 전자의 총 개수는 몇 개? 지금 전자의 총 개수는 몇 개 그러면? 지금 전자의 총 개수는 몇 개? 개수. 그렇지. 나와 있는 이 전자들을 다 카운팅 하라는 거죠. 그래서 22, 62, 612 다 더하면 몇 개? 21개. 그러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는 얘기? 전자가 21개 있다는 얘기죠. 21번이라는 얘기죠. 바로 21번 스캔디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녀석은 바로 스캔디움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자 배치다. 스캔디움이라고 하는 녀석의 광전자 불응과학 실험 결과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 해당 원자의 전자 배치. 전자 몇 개를? 21개를 전자 배치를 쭉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쭉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3s2, 3p6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3d1, 4s2 저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226, 2612 226, 2612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저 주어져 있는 그래프 A, B, C, D, E, F, G 이 순으로 오비탈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주어진 그래프, 자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광전자 에너지가 클수록 원래 오비탈은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고요.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작을수록 원래 오비탈은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1s, 2s, 2p, 3s, 3p, 3d, 4s가 이게 오비탈 에너지 순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정한 오비탈이 되는 거고,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오비탈 순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캔디움 같은 이런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에서 3D가 안정해요, 4S가 안정해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하다며요. 그래서 보시면 3D가 안정해요, 4S가 안정해요? 3D가 더 안정하다라고 중달 연습 문제에 나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한 장 넘겨서 3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33페이지 오른쪽 찾았대요? 찾았대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스캔듐에 대한 실험이잖아요. 근데 스캔듐 말고 뭐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많은 원소들의 광전자 분광학 실험 데이터가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33페이지. 자, 그러면 이 33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바로 그 여러 원자들의 광전자 분광학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헷갈릴까봐 스캔듐을 이렇게 예를 들어 21번 스캔듐이라고 내가 써놨잖아요. 보조선 이렇게 쫙 그려놨죠? 쫙 그려놨죠? 그럼 이게 이 보존선상에 걸려있는 오비탈들이 스캔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비탈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1s, 2s, 2p, 3s, 3d 순으로 이 뭐냐면은 그 광전자 분광학을 통해서 그 스캔듐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 에너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이때 요 위에 걸려있는 이것이 3d고 그 위가 4s인 거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3D고 여기가 4S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3D, 요게 4S.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21번 스캔듐의 최외곽 오비탈 그래서 어떤 오비탈인 거예요? 스칸듐의 최외곽 오비탈은 뭐예요? 바로 4s2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며 요렇게 해석하라는 의미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 쓰시오 라고 하면 요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요렇게. 그런데 이걸 요렇게 써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런 표기 방법은 어느 책에서 쓰는 방법이다? 이런 표기 방법은? 준달책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순서는 이 순서 봐봐. 이게 안정한 거야? 자, 그럼 이 순서 봐봐. 왼쪽으로 갈수록 안정해지는 건가? 저거 3P보다 3S, 2P보다 2S, 2S보다 1S가 더 안정해지는 건가? 네, 우선은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지나요? 1S, 2S, 2P 그런 거 같죠? 그런데 4S가 안정하다 그래서 3D가 안정하다 그랬어요. 데이터상 3D가 안정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준달은 자기 책에 실려 있는 요 연습 문제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전자 배치가 서로 상호 모순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책이 준달에 표기되어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쓸 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렇다고 돼 있고. 그래서 준달책과 하이탑에는 전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옥스토비, 그 다음에 옥스토비, 애킨스 이런 식의 휴이 이런 식의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교사들은 준달책이 익숙하기 때문에 전자배치를 준달책 혹은 뭐 하이탑 화학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자배치를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가르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오비탈 전자배치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더 안정한 전자배치, 이게 더 불안정한 전자배치의 의미라는 거고, 지금 이 전자배치는 안정하고 불안정하고의 전자배치가 아니라 그냥 채워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겨우 변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표기를 이렇게 하면 이건 왼쪽에 있어서 안정하다, 오른쪽에 있어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이 순서는 그냥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만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하는 것을 어디서 줌달책과 하이탑에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거에 익숙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전자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따르면 되느냐? 난 이걸 쓰거든요. 난 이걸 쓰는데 그 뭐냐면은 내가 뭐 점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가 선호하는 표현으로 그냥 따라서 쓰시면 돼요. 무슨 말 되겠죠? 근데 결론은 이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왜? 그래서 스캔듐은 최고 오비탈이 4에 쓰잖아. 그러면 그래서 스캔듐은 주기율표상에서 몇 주기에 표기가 돼요? 4주기에 표기가 된다고. 근데 마치 이렇게 써놓으면 3D가 가장 최애가 오비탈인 것 같아서 스캔듐이 3주기에 배치돼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라고요. 불안한 건 이게 제일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나 오비탈의 그 주기율표에서 4주기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전자배치를 이렇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최애가 오비탈의 개념,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배치 이런 것들이 설명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이건 좀 불편한 표현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교사가 하라는 대로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근데 어쨌건 이래도 잘 봐. 얘는 저 픽 누구야? 얘는 픽 누구야? 원했으면 저기서 그래프에서 A죠? 얘는요? B죠? 2P는요? C고요. 3S는 D고요. 3P는요? E죠? 그 다음에 4S는요? G고 3D가 F가 된다. 이런 얘기지. A, B, C, D, E, F, G 이렇게 된다고. 아무래도 편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어색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되겠죠? 근데 이제 저런 걸 줌달과 하이탑이 강요하기 때문에 뭐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